허담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1년 상반기 토지보상 이슈 체크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법무법인 허담 신유진 변호사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토지 소유자분들 입장에서 함께 고민해 주실 KBS 이지선 성우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언젠가는 저도 토지를 가질 걸 상상하면서 늘 꿈을 이룰 것이다. 그래서 더 많이 알아가야겠다 생각하는 이지선 성우입니다. 네, 그리고 토지 소유자분들께 꼭 필요한 정보와 또 궁금해하시는 모든 사항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법무법인 허담 두 분 변호사님과 함께 했는데요. 냉철한 분석가로 통하는 정홍철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홍철입니다. 토지 소유자분들께 쉽게 설명해 주셔서 부드러운 카리스마가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우리 추현정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추현종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2021년 상반기 토지 보상 이슈입니다. 이 중에서 저희 일단 3기 신도시 상황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해볼 건데요. 이지선 성우님께서 네. 지금 3기 신도시 고양 창릉 상황이 어떤지 좀 알아보셨다고 하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기사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좀 읽어드릴게요. 네. 3기 신도시 고양 창릉 공공주택지구가 토지보상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풀리는 토지보상금 규모는 6조 4천억 원 규모. 이 정도면 큰 건가요? 네. 그죠. 네. 아, 커요? 큽니다. 네, 6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따르면요. 이 고양 창릉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지작물 조사를 마무리하고 6월 30일자로 편입토지 등에 대한 보상계획 열람 공고를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작물이 뭐죠? 지작물 조사? 지작물이란 표현은 사실 굉장히 안 좋은 표현이에요. 아,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 모든 법들이 개발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지 지금 가지고 있는 토지 소유자들을 엄청나게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법들이 아니에요. 자, 토지는 사업에 꼭 필요하죠. 그죠? 근데 토지 외에 건물과 거기 뭐 담장 이런 것들은 어때요? 사업에 필요하진 않죠? 네네. 치워야 될 물건들이죠? 네네. 사업에 지장을 주는 물건들이죠. 아, 그래서 지작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토지를 제외한 모든 것들은 지작물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러니 내 물건들이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사업에 걸리적거리는 지작물이라는 표현이어서 굉장히 안 좋은 표현이에요, 사실은. 그렇구나. 네. 근데 어쨌든 이 공공주택 지구 하기 위해서 지작물 예. 조사를 마무리했다. 그리고 토지 보상계획 열람 공고를 했다라는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본격적으로 보상 협의회를 구성하고 감정 평가 등을 거쳐 오는 12월부터는 편입 토지 및 지작물에 대한 본격적인 협의 보상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보면 올 하반기까지는 협의 보상을 시작하겠다라는 지구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 가장 큰 이유가 지금 사전 분양을 하고 있죠. 사전 분양을 하는데 어떤 협의조차도 시작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남의 땅에 대고 분양을 한다는 공고를 하면은 토지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들의 반발은 엄청나겠죠. 제가 토지를 가지고 있다고 늘 상상하고 있잖아요. 네. 난 그러면 좀 불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 벌써부터 내 땅을 사겠다는 것도 얘기도 안 했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갑자기 내 땅에다 건물 짓면 이렇게 분양하겠다라는 걸 누가 했다면? 그러다 보니 올 연말까지는 사전 분양을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사전 분양을 하기 전에는 어쨌든 협의 보상이라도 시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조금 사업을 서두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조금은 서두르고 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 토지 보상 절차 네. 이런 단계를 보면 네. 항상 어렵고 생소한 약간 지작물 같은 이런 단어가 많아서 들으시는 분들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토지 보상 절차가 우리는 늘상 하니까 네, 눈을 감고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지금 아직 토지 보상 절차가 시작되지 않은 3기 신도시에 계시는 많은 분들은 들어도 까먹을 수도 있고 우리 이지선 성우님도 한 몇 번은 들으셨는데 네. 솔직히 기억이 안 남죠. 10% 남고 90%는 좀 이렇게 맞아요. 허공에. 그게 사실 내가 강제 수용을 당한다는 입장이 되면은 이런 부분들이 비교적 집중해서 듣고 좀 저희 유튜브 방송을 보고 얼마나 이해하실까 생각도 드는데 기본적으로는 처해 있는 상황이 있다 보니까 궁금해하고 찾아보고 하다 보니까 이해도가 상당히 높으세요. 네. 일단 4단계로 나눠져 있잖아요. 네. 협수 이행. 4단계 협수 이행이 뭔지 추 변호사님이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결국은 토지 소유자들은 보상받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그 금액 기준을 보시면 되면 첫 번째 협의 통보금은 사업 시행자가 그리고 이제 그 전 단계에서 쭉 평가를 해서 한번 이렇게 매매를 하자고 던지는 금액 1단계가 협의 통보금이 되는 것이고요.
근데 그 금액을 받으면 그 당에 끝나게 되지만 이제 그 이후 좀 더 정당한 보상을 받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증액 업무를 하게 되면 세 단계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 중에 두 번째가 수용 재결금이라는 금액이고, 근데 세 번째가 이재결금이라는 금액이 되는 것이고요. 두 단계는, 그러니까 2단계, 3단계 합쳐서 이 부분은 소송이 아니라 행정 심판 단계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마지막에 저희가 억울하면 가는 곳이 법원이잖아요. 4단계는 법원에 가서 손실보상금이라는 이름으로 보상을 받게 되는, 그게 최종적인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네네. 협의 단계, 수용 단계, 이의재결 단계, 그 다음에 행정소송 단계, 이 4단계를 걸쳐서 이 보상금에 대해서 정당한 평가를 받고 보상금을 지급받는 것이다 라고 해서 저희가 토지보상 절차 이렇게 설명을 드리죠. 근데 이걸 한 수천 번, 수만 번 하셨을 거예요, 정 변호사님께서는. 저는 그 앞에 글자를 딸 생각은 안 해봤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실은 그 토지 보상계획 열람 공고에 대해서 지난 회차에도 한번 촬영을 했었잖아요. 네네. 그런데 지금 가장 늦게 3기 신도시에 편입된 광명, 시흥 이 지구만 빼고는 모두 보상계획 열람 공고를 마쳤어요. 그래도 광명, 시흥에서는 아직 보상계획 열람 공고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3기 신도시 뭐지? 상반기 이슈 뭐지? 하고 보셨는데 이 보상계획 열람 공고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 말 그대로 지금 이 해당 지구에 앞으로 이 금액으로 보상을 할 테니 앞으로 보상 절차가 진행된다라는 것들을 알려주는 절차예요. 내용을 그때도 쭉 설명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하게 바라봐야 되는 거는 내 필지 어떤 것들이 보상이 된다라는 그 내용들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소유자 추천 평가사를 보상 열람 공고가 끝난 후부터 30일 이내에 추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이 기간을 준수해서 소유자 추천 평가서를 넣어서 우리의 감정이 좀 불이익이 없도록 그렇게 진행하는 게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겠죠. 네. 정말 이 토지 보상 전 절차에 걸쳐서 가장 중요한 첫 단추는 소유자 추천 감정평가사 선정입니다. 왜 그러냐? 정말 우리 다 돈을 잘 받아야 되는데 제일 처음에 평가받는 금액에서 금액이 높아야 그 다음 금액이 계속해서 올라갈 수가 있는데 처음에 금액을 굉장히 낮춰놓으면은 이걸 올리는 게 더 힘들어진다. 그래서 이 소유자 추천 감정평가사 선정 이것이 바로 보상계획 열람 공고, 요게 뜨면은 요걸 해야겠다 이렇게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거의 보상 열람 공고가 뜨면은 6개월 정도 시간 틈을 두고 협의 보상 금액이 통지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게 어느 정도 예측이 맞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상 열람 공고가 뜨면 12월 달에는 보상이 나오겠다. 그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겠죠. 보상 협의 금액이 통지가 되면은 진짜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되나에 대한 고민이 그때부터 진짜 시작이 되실 거예요. 네. 지금 제가 좀 눈여겨보고 있는 게 저희가 자문을 하고 있는데 부천 대장지구 같은 경우는 이제 보상 열람 공고가 났어요. 그리고 그 종료로부터 30일이 이미 도과되고 있는데 아직 소유자 추천 평가사는 안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소유자 추천 평가사를 넣기 위해서는 소유자 총 소유자 수의 2분의 1, 면적의 2분의 1이 되는 추천서, 동의서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아마 약간 대체기간에 나눠져 있기 때문에 양쪽 다 2분의 1의 그 정족수를 못 채우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아마 30일이 도과되더라도 LH공사에서는 소유자 추천이 없이 이게 협의 보상금을 통지할 때 부담감 때문에 기다려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소유자 추천 되게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과천 공공주택지구 같은 경우는 소유자 추천 평가사의 금액과 사업 시행자의 평가 금액이 10% 이상 차이가 났어요. 그래서 재감정을 실시하게 되었고 재감정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것도 한번 찍었죠. 네, 저 이것도 네, 기억이 나긴 해요. 네, 시험을 2번 볼 때 과연 2번 보는 것이 유리하느냐, 한 번 보는 것이 유리하느냐 이거에 대해서도 이제 깊게 과천지구 분들은 그 편을 다시 한번 참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뭐냐면 저희가 전답인데 허가를 받아서 그 위에 어떤 시설물을 했다고 치면은 뭐 어떤 시설물을 하려면 우리가 보통 잡종지가 되어야지 가능해요. 근데 잡종지와 전답의 가격은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같은 전인데 어떤 노천은 농사를 짓고 있는 어떤 시설물을 해서 허가를 받은 전이에요. 그럼 이 두 개의 격차도 나야겠죠. 그렇게 된다면은 전이라도 같은 전이라도 같은 가격이 아니라 격차가 어느 정도 나는 가격이 있어야 되는데 아마 그 부분에 대한 반영을
다 하지 못해서 지금 이런 부분 문제들이 재감정 문제들이 생기지 않나. 그러니까 사업시행자층은 전은 전이다 해서 주려고 하고 있고 소유자층은 같은 전이어도 시설을 할 수 있는 전은 좀 더 가치가 더 나아져야 된다. 물론 저 같은 경우도 전을 살 때 그냥 농사만 지을 수 있는 전보다도 시설을 뭔가 할 수 있는 버섯 재배사라든지 어떤 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전을 좀 더 좋게 보겠죠. 저희도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지금 창릉, 뭐 대장 이렇게 나오니까 또 이지선 성우님께서 네네. 또 관련해서 뉴스를 또 찾아보고 싶다고 하는데 어떤 뉴스인가요? 제목이요. 네. 창릉 대장 신도시 땅값 보상 갈등 불실현. 어. 뭔가 불만스러운 사람들이 많나 네. 봐요. 어떤 상황이냐면요. 네. 국토교통부가 2021년도 공시지가안을 공고한 표준지 가운데 경기 고양시 창릉지구와 부천시 대장지구에 있는 102필지 공시지가를 전수 분석했다고 합니다. 이들 필지 공시지가 총액과 비교해 봤을 때 창릉지구는 11.9% 올랐고요. 대장지구는 10.1% 토지 가치가 상승했다라는 내용입니다. 토지 가치가 상승하는 거니까 당연히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근데 뭐가 문제가 되나요? 이게 왜 보상 갈등 불시되나라고 나오죠? 실제 공시지가가 오르면은 보상금도 높아질 거라는 기대감이 생기게 돼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저희 개별 공시지가는 보상 금액에 바로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 보상 금액을 책정할 때는 표준지 공시지가에서 표준지와의 비교를 하기 때문에 내 개별 공시지가는 아예 비교 대상에서 없고 표준지 공시지가와 내 땅을 비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주변의 시세와 또 표준지의 격차를 또 반영을 해요. 자, 그러면은 표준지가 10만 원이고 주변이 50만 원이면은 표준지는 주변보다 5분의 1 가격이니까 더 높여 된다는 건 당연하죠. 근데 주변이 50만 원인데 표준지가 만약에 30만 원이에요. 그러면 5배 차이가 안 나니까 일부만 보정하면 된다는 결론이 나죠. 그러니까 시세와의 격차에 보정을 하는 룰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실제 거래되고 있는 아니면 보상이 된 선례나 시세다. 그 부분이 중요하지, 공시지가는 바로 보상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 그렇게 많지는 않다. 공시지가 올랐으니까 시세가 올랐겠지라고 생각하면 좋은데, 반대로 시세는 오르지 않고 공시지가만 오르면 세금만 더 나오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좋은 아름다운 눈빛으로 바라볼 상황은 아니다라고 이제 생각. 그런 측면에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크게 보면 나쁜 소식은 아니라는 게, 어쨌든 어느 지역의 공시지가라는 것이 올라가 있다고 하면 그 보상 계획, 그러니까 그 보상금 전체 크게 책정을 할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범위가 좀 넓어져서 그래서 좀 보이지 않게 평가가 좀 조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실제 내 땅이 공시지가가 올라갔다고 바로 반영되진 않는 게, 어쨌든 내 땅이 아니라 표준지 공시지가와 실제 시가와의 어떤 그런 격차율이 바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떤 숫자로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결국 갈등 구조가 된다는 거는 토지 소유자분들께서는 공시지가도 올랐고 시세도 이 반영이 돼야 되고, 그렇죠. 그렇다면 난 보상금을 많이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렇죠. 또 보상을 해주는 입장에서는 이 줄다리기가 시작되니까 과연 이게 잘 될까, 여기서 많은 갈등이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시각이 있습니다. 이 갈등을 조정해서 신도시가 딱 생기는 이 과정이 정말 굉장히 어렵고 복잡하고 뭔가 어렵죠. 이해관계가 막 얽혀 있네요. 한두 푼도 아니고요. 사실 땅도 없으시죠. 저도 없는 상태에서 땅이라는 건 굉장히 큰 중요한 재산이잖아요. 재산을 평가받는 과정이니까 당연히 갈등이 없는 게 이상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공시지가 문제들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또 이 3기 신도시에 현금이 다 풀린다면은, 지금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양 창릉만 6조가 넘는데 네네. 다 풀린다면은 이게 지금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현금이, 유동화 자금이 지금 시장으로 다 나오면 다시 또 다 모든 뭐 집값이든 무슨 다 가격이 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정부에서는, 국토교통부에서는 이 현금이 풀리는 것을 좀 막고자 하는데, 이 시기에서 보상금이 증액되는 경우라면은 이제 또 여기서 갈등이 길어지고 혹시 이 착공이라든지 이런 절차가 모든 게 늦어질까봐 뭐 토지 소유자분들도 또 걱정이 되시는 부분도 있겠어요. 저 궁금한 거 하나 여쭤봐도 네. 돼요? 그 6조 4천억 원, 네. 이게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면 1년당 이자만 쳐도 엄청날 것 같거든요. 근데 보통 이런 절차가 아까 너무 어렵고 복잡해서 기간이 길어지는 걸 제가 몇 번 들었는데, 그러면은 이 6조에 대한 돈이 최종 그거예요? 아니면 이자 계속 붙어서 같이 늘어나는 거예요? 일단은 보상금을 지급하는 정도가 이제 6조 4천억 원, 아니면은
이 전체 사업 비용이 6조 4천억 원. 아까 말했던 이자까지 다 포함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봐야 되는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6조 4천억 원이 토지 보상금 규모라고 있어요. 규모. 그러니까 6조 4천억 원 정도가 보상금으로 나가고 나중에 이자고 이거는 따로 사업비로 다 다시 추산되는 거예요. 나갈 예정 금액인 거지 실제로 나가는 금액은 아니고 다 나가진 않아요. 네네. 그리고 제가 토지 보상 절차에서 이 소유자분들이 혹시라도 간과해서 놓치기 쉬운 절차가 있다면은 그것에 대해서는 꼭 우리가 알려드리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정 변호사님께서는 어떤 부분을 좀 주의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사실 협의 전까지는 네. 뭐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어떤 방법을 택하진 않아요. 내 금액이 얼마가 나올지도 모르고 하니까. 그런데 그 와중에도 협의 평가 때 내 땅이 약간 불이익하지 않게 짧은 내용이나 막 의견서를 내서 평가사들한테 전달하는 거는 아마도 여러분들한테 좋은, 그래서 조금이나마 더 나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상연락 공고가 난 지역에서는 저희가 대책위에 자문을 하는 경우는 간단한 토지 소유자들의 의견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소유자층한테 아니면은 감정평가사한테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다른 대책위에서 보시거든 뭐 10분 활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주 변호사님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는 상담을 하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걸 많이 봤었는데요. 실제로 이 협의 통보 금액이라는 이제 금액이 사실 통지서로 날라오고 거기서 보면 금액이 다 찍혀있기 때문에 그게 정말 받아들여야 되는 금액인 줄 알고 그냥 덜컥 협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증액을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난 뒤에 상담 오셔가지고 어떻게 된 거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없지 않으세요. 그 금액의 성질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 금액은 이렇게 해서 내가 가져가겠다라는 내용이 아니라 정말 지나가다가 이 금액에서 이 금액 파실래요? 라고 제안하는 금액이지 절대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그런 금액이 아닙니다. 근데 예, 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아니면 잘 모르신 분들은 그게 나라에서 온 어떤 금액인 줄 알고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증액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꼭 필요한 조언을 드릴게요. 대책위 활동을 하십시오. 여러분 대책위에 가시면 이런 이야기를 수천 번 듣습니다. 이 협의 통보 금액이 내가 뭐 얼마를 받았는데 좀 돈이 급한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이의를 제기하면 돈은 정말 이 다 끝날 때까지 한 2, 3년 뒤에 받는 거 아니냐는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협의 통보 금액을 받게 되면 그때 협의를 하면 물론 한 뭐 2주나 뭐 한 달 사이에 돈을 받게 되지만 이의 신청을 하셔도 받게 되는 그 금액은 그 돈과 플러스 되는 돈이 한 3개월에서 5개월 뒤 정도. 그러니까 조금 늦게 받으시는 건 맞는데 그 원금은 거의 다 받고 추가되는 금액까지 받는 그 기간이 3월에서 한 5월 정도이기 때문에 크게 급한 돈이 아니라면 그 돈 때문에 뭐 협의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건 잘못된 생각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을 한 1년이나 2년 뒤에 받는다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네. 뭐 길게는 6개월 정도도 걸릴 수가 네, 있죠. 6개월도에 뭐 사업 네. 진행 따라서는 다 다른데요. 네. 그래도 뭐 연 단위로 뒤에 뭐 받게 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간략하게 우리 이재선과 함께 알아보는 2021년 상반기 토지보상 이슈 체크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